참진 국어 독해 논술 초급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8강에서는 그 문단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죠. 자, 19강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강은 문단이 요거는 이제 뭐 세 개로 되어 있다, 그죠?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19강 50번이죠, 그죠? 56번이가 56번이 되네. 56번이고요. 근데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단 문장 몇 개인지 빨리 세볼까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인다, 그죠? 세 개네. 그런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지금 그 경칩이란 언제가 기다, 시기가 언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정의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죠? 정의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 뜻을 설명해 놨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문장,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은 뭔데? 세 번째 문장은 새로운 출발의 뜻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죠. 뜻이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벌써 새로운 출발의 뜻이라는 부분이 뭘 한다? 바로,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물들이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뭘로?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는 이런 거죠. 요거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요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백여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여식. 물론 요거를 보충했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두 가식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여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지와 주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요지와 주제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요지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모두가 돼야 돼. 경첩은 대개 사물초가 된다. 사물초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물초라는 것은 양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력의 경칩은 사물초에 대강이 있는데 3월 5일날 될 수 있고 3월 6일도 될 수 있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경칩을 정의 내려놨죠, 그죠? 그래서 요지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경칩, 주제, 주어 플러스 뭐가 되야 되느냐? 이거는 시기, 그죠? 그 다음에 뜻. 두 번째 문장에서 뜻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시기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진술 방식은 설명이죠, 그죠? 자, 설명 방식은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더라. 몇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글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글의 성격은, 객관적이다. 또 설명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 있죠. 그죠? 요런, 소리를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년체다. 문체상으로 보면 만년체다. 이런 소리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 보면은 문장이 몇 개인 거 빨리 세볼까? 아이고, 요거는 뭐 5개다, 그죠? 5개인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잘 보이겠는데, 구조가 이미. 자,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간의 연결관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흙을 바르건, 벽이나 담에 흙을 바르거나 집을 새로 짓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또 빈대 잡는다 했네, 빈대. 요즘 빈대 없어졌죠. 빈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빈대가 엄청나게 많았죠. 물에 재를 탄 그릇을 방 내기통에 넣는다. 이것도 여러 가지, 첫 번째 문장의 여러 가지 일. 그러니, 요거는
두 번째 문단의 구조는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상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그러나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이런 풍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풍습. 그죠? 이게 이런 풍습이거든. 그러니 요 내용을 뭐 하고 있다? 보충 설명하고 있다. 뭐가? 다섯 번째 문장이 자, 그러니 요 녀석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병렬식이지만은 병렬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 전체를 가지고 보면은 요거는 뭐다? 요거는 하나의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 그죠? 주지 문장을 상수를 해줬죠. 뭐로서? 여러 가지 일이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건 이제, 두가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확인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일이라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나? 그죠? 그럼 여러 가지 많겠지. 그러면 우리가 완결성, 좋은 거래 요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결성을 가지고 보면은, 차라리 여러 가지 일보다는 일이라고 했다면은, 여기다가 그 외에도 여기 이제 뭐 보충 설명하는 거지.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말이 첨가되는 것이 오히려 이 문단 전체가 어디에다 첨가할지는 모르지만은 첨가하는 것이 완결성 측면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만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 그거는 뭐 그 정도 짚어놓고 요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지를 만들어 보면은 요거는 하였다라고 해보면 되네.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그죠? 우리 조상들은 경칩에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그지? 우리 조상들은 경칩에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그 다음에 주제. 자, 주어 플러스 이거는 뭘까? 이걸 갖다 붙일까? 이걸 갖다 붙일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다 갖다 붙이면 되겠니? 어떻게? 우리 조상, 자, 주어 플러스 의 플러스 네모 이 형식으로 해봅시다. 우리 조상들의 경칩에 하는 일,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요거를 의라고 하면 좀 어색하면은 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제는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진술 방식이나, 요거는 진술 방식이, 뭐냐면 설명이 될 것이고, 진술 방식 네 가지 있죠. 논증, 설명, 묘사, 서사. 네 가지 중에서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성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객관적이다. 설명적이다. 모르는 내용을 전달하니까, 그 뻥튀기 하는 거 없으니까, 객관적이다, 설명적이다 소리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요 녀석을 주지 문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주지 문장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도입 주지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 아까 설명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들어가 봅니다. 세 번째 문단 들어가 보면은, 자, 문장 몇 개? 세 개지요. 자, 이거는, 네 개네.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자, 요거 구성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것도, 개구리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뭐 봅니다.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라는 밑줄 딱 긋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 마지막에 보면은 알을 낳습니다. 밑줄. 누가 알 낳는데? 개구리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서사 관계네, 서사적이네. 진술 방식이 서사다 그 말이죠. 여기만. 그죠? 다른 데 말고 여기만. 그러니 요거는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죠. 근데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준비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요거는 뭔데? 밖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충해 줬나? 그러면 알 낳는 걸 보충해 줬나? 알 낳는 걸 보충했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 이걸 구조를 1, 2, 3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네 번째 문장은 뭐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새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보면 요리 되네. 그죠? 구조가 요리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 개 생각 덩어리. 한 개 생각 덩어리.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관계냐? 요거 요렇게 보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상술 했고 주지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건 미가식이죠. 그죠? 미가식인데 요지를 만들어 보면은 이것을 보고,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보고, 그죠? 새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자 떼피고, 봄이 왔음을 아는 방법은 개구리가 나와서, 나온다 그랬죠? 밖으로 나와서 알 낳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좀 어색하다, 그죠? 근데 새봄이 오면 개구리가 땅에서 나와서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제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꾸 어색하지만은 자꾸 방법이라는 소리를 써내느냐? 바로 주제 만드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좋게 하려면은 이제 요 뒤 서술부 부분을, 요 주어부까지죠. 서술부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주제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어색해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주제는 주어 하나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세 개 문단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문단끼리 이것도 이제, 먼저, 진술 방식은 여기, 아까 서사라 그랬죠. 서사라 그랬는데, 이거는 요 두 개만 가지고 서사지. 전체로 볼 때는 설명입니다, 이거. 진술 방식은 설명이라 그래야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진술 방식은, 분명히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성격을 보면은, 이거는 객관적이다, 설명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문단끼리 연결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경칩이란 요런 시기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 요거를 지금, 현재, 요런, 집에 하는 일, 그지? 또 경칩 봄이 왔음을 아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좋아. 쉽게 말하면 이걸 머릿말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여기서 갈라가지고, 요쪽에는 머릿말이고, 요쪽에는 본문으로 보는 것이 좋다. 왜? 경칩을 소개해서 경칩에 하는 일들과 또 봄이 왔음을 아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릿말 본문으로 보는 것이 좋아.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전체 글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 머릿말 본문. 근데 여기서 완결성이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완결성 부분은, 선생님이 이거를,
어떤 글을 끊어서 왔기 때문에 맺은 말 같은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여튼 구정은 우리 이 글의 구성은 이렇다 하는 정도는 알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56번까지는 끝이 났고 자 5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문제 57번 문제. 요거는 몇 개 문단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요것도 3개로 되어 있죠. 그죠? 3개 문단 분석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문단, 문장이 몇 개? 4개죠. 요거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 기, 승, 전, 별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하지만 해가지고, 그죠? 의미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기성정결의 4단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요거를, 이거를 본문으로 보면서, 본문 1, 본문 2로 보면서 3단 구성으로 처리해도 돼요. 되는데, 일단은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기성정결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글에서는 뭡니까? 어느 문장이 주지 문장이냐?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결. 그지? 결이. 그럼 뭐, 요지를 만들어 보면은, 뭐 하다? 너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교통 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했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교통 질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했어요. 여기 돼 있지. 알아보자. 그죠? 그럼 어떤 글의 머릿말이구나. 왜? 그지? 머릿말이다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바로 우리는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설명할 게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교통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하는 것이 단정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주제는 뭐라고 해야 돼? 주제. 그거는 자 주어 하나만 해도 되겠네. 그죠? 주어 하나만 하면 돼.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들이 했네. 우리가 햇빛이죠. 그죠? 우리가 지켜야 할 교통질서. 이렇게 주제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반드시 교통질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 대상이 제시되었으니까 이거는 머릿말이다 하는 것도 아까는 설명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문단 문장 몇 개? 요거는 총 5개다. 그죠? 자, 근데 요 관계 또 이상하네. 이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 반드시 보도로 다녀야 한다는 부분을 보충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길 해가지고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보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1, 2, 3, 4, 5죠. 여기에 하나 생각이 탁 끊어졌죠. 그죠? 그지? 여기는 보도가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보도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 자, 그러므로, 자, 네 번째 문장 보라. 그러므로 이런 길을 걸을 때, 이런 길은 어떤 길인데? 요런 길.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술, 주지관계네. 그죠? 요렇게. 네 번째 문장 다시 가보면은, 그러므로 이런 길 할 때, 자,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왼쪽으로 다녀야 한다. 이러니까. 그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아까는 이제, 요게 보충 설명했죠. 그죠? 그지? 요거 한 개 생각이라. 요거는 보도가 있는 길, 요거는 보도가 없는 길. 자, 뚜렷이 구별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요 네 번째 문장을 보충 설명하네. 그죠? 그러니 요거는 큰 생각의 덩어리가 한 개, 두 개, 그죠? 하나, 둘, 이런 관계다. 그러니 요거 구조를 그려보면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리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요리 되네. 요런 구조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두 가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요거는, 요게 주지니까, 상술, 주지, 보충 관계니까, 그죠? 상술, 주지, 보충 관계니까 요거는 중괄식이다. 그지?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뭐다? 병렬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네 번째 문장이, 요거는 요리 그려져야 되네. 세 번째가 아니고 요 주지 문장으로 요리 그려져야 되네. 그죠? 그러니 요게 이제 병렬식이다. 요거는 지워져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지워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첫 번째 문장 보면은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모도로 다녀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반드시 왼쪽으로 다녀야 한다. 이런 건 다 명제의 종류상으로 보면은 정책명제 행식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고, 상대방을 하나 끌어들이기 위한 그 수단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문단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게라.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알아보자라고 했지,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그지? 그런 형식의, 즉, 논설문의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교통질서를 설명을 해주는 형식이니까, 이게 머리말이지, 서론이 아니잖아요. 즉 말하면, 요거는, 머리말이다. 그러니, 뭐다? 설명문이다. 그러면은, 요것도,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정책명제 형식이지만은, 요거는 정책명제 형식이지만은, 설명문으로 봐야 된다. 사실명제 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명문의 본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지 주제 안 만들었네. 자, 요지는,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도가 있든 없든 길이죠. 주제는, 길을 걷는 요령 또는 교통 질서, 그죠? 를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번 들어가 볼까? 세 번째 문단은 문장이 몇 개입니까? 요거, 세 번째 문장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지. 자, 다 세봤죠? 세봤으니까 총 4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 요거는 바로 보이네. 그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관계가, 두 번째 문장이 상수라고 있죠? 왜? 첫 번째 문장의 횡단보도 부분을, 그죠? 상수라고 있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신호등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 육교나 지하도가 있을 때, 건너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 번째 문단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 문장, 요렇게 되는 거예요. 둘, 셋, 넷. 자, 요게 이제 병렬식이죠. 그죠? 한 개 생각 덩어리로 되면서 요걸 요렇게, 상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좋죠. 상술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 요거는, 두 갈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지 만들고 주제 만들어 봅시다.
요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의해야 한다. 주제는 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그죠? 방법. 이렇게 주제를 쉽게 또는 요령이라는 소리를 쓸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도 쉽게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이 비약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문단을 다 끝이 났는데 요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연결시켜 보면은 38번 여기지. 요거는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알아보자라고 했죠, 그죠? 알아보자 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뭡니까? 길을 걷는 요령, 좌측 통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걷는 요령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전체 글은 어떤 구성이냐 하면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봐요. 머릿말이 돼야 되죠. 아까는 설명했죠. 왜 머릿말이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걸 설명했고 본문이죠. 그죠? 본문은 머릿말의 내용을 상세화하는 곳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곳이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문에서는 완결성의 개념을 자꾸 부각시켜서 맺은 말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이제 설명문에서는 주로 맺은 말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설명문, 논설문은 없으면 안 되지만은 설명문은 없어도 충분히 그 뜻이 전달이 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완결성 따지면은 안 될 것이고 하여튼 전체 글은 이런 구성 관계다. 결국 뭐냐? 문단 내에서 문장끼리의 연결 관계나 전체 글의 그래서 문단끼리의 연결 관계나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주로 해왔고 지금부터는 중급 고급까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런 전체 글의 구성 관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쉬운 말들, 글들만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